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차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비상체제 가동에 들어갔고 안철수 세력의 새정치추진위원회는 광주에서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접촉에 나서는 등 양측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광주교도소가 신축되면 현 교도소 부지에 민주주의 전당을 지으려고 했지만 땅 주인인 법무부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민주주의 전당 건립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1년 넘게 파행을 거듭한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이사 3명이 전격 사퇴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개방이사 3명을 포함한 후임이사 8명을 일괄 선임하기로 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광주 5개 구청이 귀태가 현수막을 내걸고 을지훈련 반대 선전문을 배포한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 요구안을 제출하자 공무원 노조는 지부별로 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기초단위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할지 말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득 실을 따지며 시간만 보내는 여야 정치권.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라고 연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 공약, 정치개혁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버리라는 국민적 요구이고 말 맞따나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제 와서 입장이 엇갈리는 건 정치 상황의 변화로 이해득실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으로선 야권이 분열하는 상황에서 인물 대결보다는 정당 대결로 선거를 끌고 가려는 속내가 있어 보입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명분이나 여론에서 다소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실익을 챙기자라는 입장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반면 정당 지지도가 떨어진 민주당으로서는 인물 대결로 갔을 때 인지도 측면에서 안철수 세력보다 유리하고 설사 지더라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안철수 세력도 지방선거 전에 창당할 수 있을지, 창당하더라도 기초단위까지 모두 후보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속내와 개선법 때문에 활동 시한이 보름 정도 남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합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선거기획단을 확대 개편한 동시에 비상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향식 공천과 개혁 공천으로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최적, 최강의 인물을 내세우겠다고 밝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진 차출론이나 전략 공천론에 거리를 뒀습니다. 안철수 세력의 신당 창당 준비 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접촉에 나섭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오늘 광주 광산구의 노인복지관과 북구 말바우시장을 돌며 새정치를 알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주 동안 광주 지역을 돌며 새정치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고 국민추진위원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마산, 광주 세 곳에 나눠 세우기로 한 한국민주주의 전당이 광주에서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광주교도소가 다 지어지면 현재 교도소 부지에 민주주의 전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땅 주인인 법무부가 그럴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광주교도소 시설입니다. 건립 공사가 모두 끝나면 현재 교도소가 이곳으로 옮기게 되지만 미결수를 위한 구치소 시설은 빠져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결수와 미결수를 분리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구치소를 기존 교도소에 존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5.18의 역사를 간직한 교도소 부지에 새로 건립되는 민주주의 전당과 기존 구치소 시설이 공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5.18 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함께 해야 될 정신적인 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적지에 구치소가 들어선다는 게 웬 말입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로부터 교도소 부지를 통째로 넘겨받아서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려 했던 광주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교도소 이전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부지 활용 문제를 매듭지어야 제대로 된 공간에 전당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를 넘겨받는데 법무부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대체 부지라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가 필요로 하는 부지가 있을 거고 저희가 또 그런 부지가 적절한 게 있을 것인지 이제
서로 이제 알아봐서 그렇게 해서 서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위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구치소 문제까지 불거져 전당 착공까지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제2순환도로 관리 운영권을 광주시가 당장 매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항소심 승소 판결을 계기로 제2순환도로 관리 운영권을 매입하기 위해 민간 투자사와 적극 협상에 임하고 공익 처분을 통해 사실상 강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매각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 공익 처분을 통한 매입 방식도 복잡한 조건과 절차 때문에 당장은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 1인당 시세 부담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광주의 1인당 시세 부담은 70만 7천 원으로 6개 광역시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1인당 세출 예산은 196만 5천 원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시의 전체 재정 규모는 3조 6,179억 원으로 이 가운데 사회복지비가 34.1%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 대신에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여전히 경제성 평가가 낮아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안은 없는지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 영호남 광역교통인프라 계획에 한려대교 건설 추진이 포함됐습니다.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교량 대신 5천억 원 규모의 해저터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해저터널은 건설 사업비가 교량의 30% 정도로 완공되면 답보 상태를 보였던 현안 사업의 해결은 물론 관광 산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 지역에서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주기를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 건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2012년에 실시된 해저터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평가가 0.4로 사업 추진 기준치에 미달됐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건 바로 정부의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만큼 경제 논리보다는 영호남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동서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의 큰 틀에서 정부 선도 프로젝트로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는 2020년까지 8,600억 원이 투입되는 동서화합지대 사업 추진에 따라 경제성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한려대교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남해군과 여수시. 대안으로 제시된 터널 건설에 현실적인 답을 찾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 지역 5개 구청이 귀태가 현수막을 내걸고 을지훈련 반대 선전문을 배포한 전국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 5개 구청이 전공로 지부장 5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안을 광주시에 제출했고 각 지부 사무국장 등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한 달 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공무원 노조는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지부별로 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영업용 택시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배짱 불법 영업으로 손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나 경찰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무한지역 택시업체들이 무더기로 사업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회사 택시로 등록한 듯 사실상 개인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불법 지입이 적발됐던 겁니다.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에서 면허 취소가 확정된 3개 회사의 택시는 모두 35대. 무안군은 대법원 판결 이후 2차례에 걸쳐서 이들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 번호판 반납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대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택시는 공공장소에서 호객하는 등 버젓이 불법 영업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무안군과 경찰은 석 달씩이나 계속된 이들 불법 영업을 애써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 택시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그 현장 출동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그 본인들이 피해버리는 바람에 택시 번호판 영치는 실질적으로 못했고요. 단속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멋모른 손님들은
오늘도 불법 택시인 줄 모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3만여 곳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 위반업소 700여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쇠고기와 돼지고기,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전체의 60%에 달했고 음식점에서 위반한 경우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적발 건들에 대해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했다며 수시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신임 이사는 한 명도 선출하지 못했지만 대신에 그동안의 안팎의 사퇴 압박에도 버티던 조선대 이사회 이사 3명이 사퇴했습니다. 정영팔 기자입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마라톤 회의 끝에 기존 임기 만료 이사 8명 가운데 3명이 전격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사퇴를 결정한 이사는 구 경영진 측의 주광일 정순영 이사와 대학 구성원 측의 김택민 이사입니다. 구 경영진 측 2명은 사퇴하는 대신 각각 1명씩 2명을 차기 이사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조건을 단 반면 김택민 이사는 조건 없이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새로 추천될 3명과 남은 5명을 합친 8명 가운데 5명의 차기 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또 개방이사 3명도 같은 날 선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미 대학 구성원들이 개방이사 후보로 추천한 6명 중에서 개방이사 3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사들이 3분이 사퇴를 밝혔습니다. 네. 사퇴 밝혔기 때문에 다음 주에 후임 이사를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거든요. 예. 다만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이정남 총 동창회장 이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최종 기한으로 통보한 날은 오는 21일이지만 조선대 관계자들은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시 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교육부의 압박에 1년 넘게 파행을 거듭해온 조선대 법인 이사회가 정상화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릅니다.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은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양 전 총장은 광주 교육 제도약을 위한 10대 희망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공교육 내실화, 일선 학교 자율성 보장,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김왕복 조선 이공대 총장이, 내일은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이 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뤄집니다. 광주시는 오는 20일부터 닷새 동안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합동 점검반을 꾸려 상거래용 저울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대형 유통업소와 정육점, 전통시장 등 제수용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저울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0점 조정을 통한 눈속임 등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기아자동차가 차량 무상 대여 서비스를 벌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총 250명을 선정합니다. 당첨된 사람들에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박 6일간 차량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